네, 오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단체들 텐트가 30분 만에 철거가 됐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광장은 더 이상 무단 점거되어 있는 상태죠. 음식을 먹고 주변에 그냥 담배 피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심각했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력 행사하고 가능한 한 설득을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저희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네, 의외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요? 원래 이쪽 단체에서 예. 전날에 긴급 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공지를 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철거 움직임이 있으니 애국 시민들 모여주십시오 하지만 애국 시민들 모여주십시오 했지만은 정작 보니까 한 30명 정도에 도착하고 예. 그러다 아무래도 이제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한 800명이 이 작업에 이제 동원이 됐는데 네. 30명 워낙 수적으로 이제 상대가 아니다 보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한 30분 만에 그냥 금방 철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용역기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동원이 돼서 30분 만에 걷어내고, 저기에는 이제 그동안 거의 서울광장의 잔디광장을 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막을 철거한 뒤에는 잔디를 심어서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철수하면 혹시라도 강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철거해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저분들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천막은 당분간 철수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니 그건 정부에서 요청해서 거기에 세월호 천막을 지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양하게 하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요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한 거고, 탕기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점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개의 차별성을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탕기국 소속에 있는 분들은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민 전체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이고, 또 탄핵이 이미 이제 마무리됐는데 거기에 계속 그렇게 점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집회할 때만 해도 옆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막 음주도 하고 고성방가도 하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도 끼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제 세월호 천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원으로 본다면 네. 시장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세월호 천막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숫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사실 저 보였어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가장 최근에 했던 사업 중에 고가도로의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신발 모양으로 만든 커다란 휴즈트리라는 예술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엔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철거했다고 그러네요. 비 오면 냄새 난다는 얘기도 있고 막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이제 예술이라는 게요. 만든 사람이랑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멋있다고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럼 냄새 난다고 막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거했다라는 건데, 그 모든 사업이란 게 좀 시행착오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신발보다 더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밤에는 되게 시원하고 좋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고가 위에 가요? 예. 근데 낮에는 땡볕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콘크리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름이면 더운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나, 낮에 더울 텐데 거기 시민들. 네.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예. 현장을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가봤는데. 저게 휴즈트리예요. 저기 다 헌신발로 만들어진 휴즈트리.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가 위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혐오스럽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오히려 저게 이제 7017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저 작품이. 엄청 많네요. 예, 굉장히 길고요. 이게 어쨌건 예정된 전시 기간을 다 제대로 채우고서 29일날 이제 철거가 됐거든요. 중간에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간 철거된 게 아니고 한 예산 1억 정도 들었는데 예산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전시 기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철거가 됐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아마 저기서 무슨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안전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신영 채널A 국제부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조금 전 4명의 장관 후보자를 한 번에 발표했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이죠. 네, 모두 현역 의원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연결해서 나온 것 같이 최근 인사검증이 굉장히 좀 혹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동료 의원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좀 예봉이 좀 약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지역 그리고 또 여성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키워드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자, 김부겸 의원은 네, 상주 TK 출신. 전형적인 TK 의원이고 또 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대구에서 굉장히 버럭연설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문재인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옆에 보시면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북 청주입니다. 예. 네. 충청 지역을 좀 염두에 둔, 특히 충북 지역을 염두에 둔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옆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이제 김현미 의원인데, 네. 네. 김현미 의원이 원래 지역구는 경기도 고향이지만 네. 원래 고향은 전북 정우입니다. 네. 예. 특히 전라북도에 좀 어느 정도 지역 배분을 한 그런 시선이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보시면은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PK 이제 부산 출신이라서 부산이요. 예,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을 배려한 측면도 엿보입니다. 네. 네, 이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명이 되면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국토교통부 경험은 없죠. 국토교통부 경험은 없죠. 이제 예. 공무원 출신은 아닌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 출신 입각하다가 전문성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전직이라든지 예. 국회에 들어오기 전 또는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따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영미 의원이 뭐 그 일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다만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여성 최초로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쪽에 전혀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의외긴 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까지 이게 국토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의 내부 승진 또는 외부에 있던 어떤 교수들이 와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딱히 전문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김현미 의원이 와서 오늘의 저 4명의 인선 중에서는 김현미 의원의 인선이 가장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예. 일단 현직 의원 4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청와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통과용으로 배지들을 전부 내각에 들어보낸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는 해명을 하기를 책임 정치 또 어떤 그 정당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인 부분을 좀 도외시할 수가 없고요. 청문회 통과.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 정권 본다면 노무현 정권 때는 4명 했었거든요. 초대 내각에.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없었고 박근혜 정권 때 3명 있었고. 예, 누구죠? 3명? 아, 조윤선 장관이 그렇죠. 있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네. 있었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예. 유정복 행정자치부 행자부 장관. 네, 그렇게 되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만 4명이고 그 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앞으로 발표 안 된 장관들 생각을 하면 네. 네. 어느 때보다도 아마 전현직 정치인들의 진출이 많은 그런 네. 내각이 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급박하게 치러진 대선 속에서 빨리 진영을 갖춰서 이제 앞으로 행정 업무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검증된 정치인들의 내각 진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0년 만에 이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를 장악을 해서 이른바 개혁 작업을 펼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료 출신들보다는 그러한 경험이 많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정치인들을 이 내각에 포진시킴으로써 강하게 이제 이 개혁 작업을 추가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입각이 좀 많은 게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통치 철학이 부처에 좀 심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이 장관이 낫다라고 본 것일 거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김현미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일까 싶어요. 국토교통부라는 게 SOC 사업을 전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 나오는 예산 편성 이번에 추경한 것도 보면 SOC 예산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럼 국토교통부는 예전 같은 SOC 사업하라는 기관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이 오거나 외부에 이제 그 전문 교수들이 오면 아무래도 이전에 했던 대로 SOC 사업을 좀 비중에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가장 측근 여성 의원 중에 한 명의 김현미 의원을 거기 임명함으로써 그 SOC 사업 위주로 갔던 국토교통부를 좀 바꾸겠다는 아마 그런 의중이 실린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나하나 보면 다 일종의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행자부 같은 경우는 김부겸 의원이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하고 불모지인 대구에 내려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상징적인 상당히 그런 대구 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도종환 의원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 파헤치는 청문위원이기도 했고요. 앞장서서 역할을 했고 또 접시꽃 당신이라는 워낙 유명한 또 시인이기도 하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김현미 의원이 기재위랑 정무위를 또 오래 했습니다. 예산 결산위원장 최초의 여성위원장도 했고 그런 상징성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김영춘 의원은 부산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역구가. 저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광진에서 재선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계속 떨어지다가 독수리 오영재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독수리 오영재. 그렇습니다. 김부겸이랑 두 명은 독수리 오영재 중에 이제 이번에 2명이나 입각을 한 거죠. 또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 쪽에 아무래도 항만 이런 관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구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다만 해수부 장관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도 나기 때문에. 다만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좀 이중에 사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분과 이제 현실적에서 조금 더 몇 가지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한국은 지금 엄연히 삼권 분립이 돼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인원들을 빼내서 행정부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120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부족한 현역의원들도 차출했을 때 그만큼 더 법안 통과한지 여러 전국들 헤쳐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건 또 다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의원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돌직구를 날려졌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린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지 마시고. 셉니다. 부총리 앞에서 막 망가뜨린 장관이다, 최악의 장관 될 거다 했더니 악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김현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그 유세하는 현장마다 거의 김현미 의원이 보였어요. 문재인 그때 당 대선 후보가 가는 곳곳마다 보였고 진행도 잘했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결특위위원장 했을 뿐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적 철학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김현미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문제나 주택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또 빈익빈 부익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의 평등이나 아니면 균형화를 좀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입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김현미 의원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복심이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복심을 잘 읽어서 그걸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 위한 의원들의 입각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뭐를 검증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나오면 어떡할까? 그럼 정권에 또 치명타가 될 텐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5대 원칙에는 어긋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검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5대 원칙이 2005년 이후에 위장 전입으로 걸린 사람은 없다. 그 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또 밝혀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김부겸 의원은 상주 TK 전형적인 TK 의원이고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선 후보 시절에 대구에서 굉장히 버럭연설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문재인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고요. 또 이제 옆에 보시면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북 청주입니다. 예. 네. 충청 지역을 좀 염두에 둔, 특히 충북 지역을 염두에 둔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옆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이제 김현미 의원인데, 네. 김현미 의원이 원래 지역구는 경기도 고향이지만 네. 원래 고향은 전북 정우입니다. 네. 예, 특히 전라북도에 좀 어느 정도 지역 배분을 한 그런 시선이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보시면은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PK, 이제 부산 출신이라서 부산이요. 예,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을 배려한 측면도 엿보입니다. 네, 이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명이 되면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국토교통부 경험은 없죠. 국토교통부 경험은 없죠. 이제 예. 공무원 출신은 아닌 것이고,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 출신 입각하다가 전문성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전직이라든지 예. 국회에 들어오기 전 또는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철수하면 혹시라도 강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철거해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저분들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천막은 당분간 철수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니 그건 정부에서 요청해서 거기에 세월호 천막을 지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양하게 하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요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한 거고, 탕기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점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개의 차별성을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탕기국 소속에 있는 분들은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민 전체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이고, 또 탄핵이 이미 이제 마무리됐는데 거기에 계속 그렇게 점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집회할 때만 해도 옆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막 음주도 하고 고성방가도 하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도 끼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제 세월호 천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원으로 본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세월호 천막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숫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사실 저 보였어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가장 최근에 했던 사업 중에 고가도로의 위에다가 그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신발 모양으로 만든 커다란 그 휴즈트리라는 예술 작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엔 야심차게 만들었다가 철거했다고 그러네요. 그거 비 오면 냄새 난다는 얘기도 있고 막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게요. 만든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멋있다고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럼 냄새 난다고 막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거했다라는 건데 그 모든 사업이란 게 좀 시행착오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신발보다 더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밤에는 되게 시원하고 좋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아, 그 고가 위에 가요? 예. 근데 낮에는 땡볕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콘크리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름이면 더운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나. 낮에 더울 텐데, 거기 시민들.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현장을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가봤는데. 저게 휴즈트리예요. 저기 다 헌신발로 만들어진 휴즈트리.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가. 네, 오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단체들 텐트가 30분 만에 철거가 됐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광장은 사실상 무단 점거되어 있는 상태죠. 음식을 먹고 주변에 그냥 담배 피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심각했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력 행사하고 가능한 한 설득을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저희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네, 의외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요? 원래 이쪽 단체에서 전날에 긴급 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공지를 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철거 움직임이 있으니 애국 시민들 모여주십시오 하지만은 애국 시민들 모여주십시오 했지만은 정작 보니까 한 3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한 800명이 이 작업에 이제 동원이 됐는데 30명 워낙 수적으로 이제 상대가 아니다 보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한 30분 만에 그냥 금방 철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용역 기주 직원이 한 800명
800명 정도 동원이 돼서 30분 만에 걷어내고 저기에는 이제 그동안 거의 반 서울광장의 잔디광장을 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막을 철거한 뒤에는 잔디를 심어서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혐오스럽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 예. 오히려 저게 이제 7017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예. 저 작품이 엄청 많네요. 네, 굉장히 길고요. 이게 어쨌건 예정된 전시 기간을 다 제대로 채우고서 29일 날 이제 철거가 됐거든요. 예, 중간에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간 철거된 게 아니고 한 예산 1억 정도 들었는데 네. 예산은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예. 어쨌건 전시 기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철거가 됐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아마 저기서 무슨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네. 안전사고가.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신영 채널A 국제부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조금 전 4명의 장관 후보자를 한 번에 발표했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현역 의원이죠. 네, 모두 현역 의원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연결해서 나온 것 같이 최근 인사검증이 굉장히 좀 혹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동료 의원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좀 예봉이 좀 약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또 하나의 키워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지역 그리고 또 여성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키워드로 좀